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안,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코스피는 하루 종일 하락세를 이어가더라고요.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건가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차익 매물이 났다라기보다는 좀 쉬어간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답답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시장 기조가 굉장히 강했어요. 강했기 때문에 뭐 내일 이후 시장을 좀 기대하셔도 될 거로 보고 있고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만 지수는 좀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하게 되면 충분하게 승부를 걸고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오늘 조정 장세를 우리는 건강한 조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유망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장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의 단서 통해서 미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도주와 종목 장세인데 그동안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주도주와 네. 종목 장세라는 말도 많이 말씀드렸고 또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 제가 주도주하고 종목이나 종목 장세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약간은 보시게 되면 좀 어폐가 있는 단어이긴 해요. 그러니까 주도주자라는 장세는 가는 종목들 대형 네. 장세를 얘기하는데 반대로 또 종목 장세라고 하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생각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그쵸? 것 같은데 일단은 주도주라는 장세는요. 일단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장에서도 주도주가 나오죠. 근데 지수가 횡보하는 장에서도 주도는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수가 횡보하는 장에서는 개별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죠. 바로 두 가지 맥락의 흐름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지수가 좀 답답해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지수가 최소한 횡보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미미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존재합니다. 네.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을 해볼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전형적인 종목 장세가 좀 더 강도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종목 장세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관세 변수가 상당히 많이 완화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이 중국을 중심으로 또 유럽을 중심으로 강하게 때렸다가 뒤로 확 물러서는 이런 정책을 많이 내놨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은 협상용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은 상당폭 많이 후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인플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좀 사라졌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 관세 정책이라는 변수가 어느 정도 뒤로 후퇴하면서 국내 증시 주변 여건 굉장히 호재가 많죠. 당장 이번 주에 그 금통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또 다음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을 통해서 갖가지 공약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정책이 쏟아질 거고 여기다가 뭐 추경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 있겠죠. 여기다 뭐 기업 밸류라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높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네. 것들이 국내 증시의 점진적인 반등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권 시장의 주변 여건은 상당히 좋고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종목이에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의 흐름을 타고 있느냐, 못 타고 있느냐를 분명히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으면 계속 가져가는 전략을 펼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이 지수가 올라가고 시장 분이 좋은데 내 네. 종목은 꼼짝도 안 한다. 그거는 시장 흐름을 못 타고 있는 겁니다. 어.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를 해야 남들보다 빨리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변화를 좀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측면이겠고 그래서 시장보다는 종목 그리고 주도주와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수는 더 이상 신경 쓸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과 주도주 공략에 주목하는데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과연 어디가 있을까? 일단은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 쪽의 시장의 주도주가 분명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조선주를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조선주가 최근에 올랐다가 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보다 접근하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네. 조선주가 분명히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도 방산주가 계속 강세가 나옵니다. 전력기기도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은행주, 증권주도 모두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 기조가 모두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상승장을 견인하는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시기 바라고 개별 종목들은 뭐 피부 미용 관련주라든가 또 지금 바이오 제약주 주가는 좋죠.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주도주와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매매를 집중을 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장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 앞에서부터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 저점 찍고 야금 올라오다가 이제 시세가 펑 터지는 네.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시세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바로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기관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구간은 뭐 개별 중소형주 뺨칠 정도로 주가가 폭등 장세가 진행되고 있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현대건설이라는 업체가 빅베스를 통해서 과거 실적을 청산했고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이주고 원전이라는 사업까지 가세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복합적인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됐고 실적이 저점에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그런 모멘텀과 더불어서 수급이 따라주니까 강력한 시세가 나오고 있죠. 네. 결론적으로 여기서 지루한 흐름 장세가 나올 때 이 지루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홀랑 팔아버리게 되면 이런 시세를 못 먹는 겁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하시면 돈을 못 벌고요. 좋은 주식을 꿋꿋하게 장기적으로 들고 갈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터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세장,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자 좋은 주식을 꿋꿋하게 들고 갈 때 최고의 수익이 난다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지금 이런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도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전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전력 하게 되면 정말 돌덩이 주식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랬던 한국전력도 지금 장기간에 걸친 횡보세를 기록하고 순식간에 주가가 이렇게 폭등 장세가 진행됩니다. 네.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강도 높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겠죠. 어제도 제가 유틸리티 관련주들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유틸리티 관련주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 이것이 이들 종목의 강세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실적이 좋아지고 또 새로운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이 따라주다 보니까 주가가 순식간에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겁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 더 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지 말고 오히려 지금은요 수출 관련주가 오히려 주가가 못 갑니다. 뭐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수출 관련주가 못 가고 오히려 내수 관련 방어주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방어주 맥락에서 실적이 따라주고 수급이 따라주는 이런 종목은 확 잡고 네. 꿋꿋하게 들고 갈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적극적으로 단행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걸 알아도 이렇게 조금씩 오르면 사실 여기서 끝일까? 뭔가 수익을 극대화하기까지의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장세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드렸듯이 좋은 주식이 가닥 살짝 꺾이면 팔고 싶은 욕구가 많죠. 네. 수익이 났어도 금방 팔고 싶은데 그쵸. 그거를 기관 외국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이 올해 연말 12월 달 네. 내지는 내년 1월 연초. 내년 뭐 상반기까지 실적이 장기적으로 좋아지고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면 중간에 잠파동이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가져가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조선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 가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꿋꿋하게 들고 갈 때 계좌가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고 가는 힘도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종목이 더 궁금해지는데 이따가 내일장 공략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신증권 종목인데 2차 목표가 21,000원을 달성했습니다. 결국엔 달성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달성한 것 같아요. 일단 증권주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많이 드려야겠는데 일단 증권주들은 시세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일단 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함에 따라서 일시적인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같은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증권주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증권주들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소외받았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상승세를 기록한 종목이 그냥 꺾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결국엔 갔다가 한두 번 정도는 출렁거리지만 출렁거리다 또 가는 이런 장세가 반복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고 살아있는 종목이고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가지고 가시는 게 최고 전략입니다. 네. 지금 보시더라도 수급적으로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죠. 나중에 외국인 투자가들도 나중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오. 높은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증권주들도 굳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물량을 털어낼 필요는 없겠다는 측면이겠고 약간의 눌림이 나고 출렁거리는 게 좀 무섭죠. 그럴 때는 만약에 팔고 싶으면 절반보다도 제가 3분의 1 정도 네. 그 정도만 파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요. 20일 이평선,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중장기로 가져가는 전략을 펼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네. 자, 이 종목에 대한 3차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서 23,500원까지 좀 올려드리고요. 익절가는 19,500원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2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인데 사실 어제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종목이니까 한번 더 네, 한번더 강조해 리뷰해드리면서 주시나요?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네. 또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금 뭐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지금 뭐 2차, 3차 목표가에 달성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여전히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죠. 네. 어제 장덩이 뭐 양봉세고 눌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눌리거나 시초가에서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를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그쵸. 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의 매수가 강도롭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 들어오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팔아서 약간 밀린 건데 네. 저건 일시적인 매도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수급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전형적인 유틸리티 관련주입니다. 저퍼주에다가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여기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직은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추세를 이끌어가면서 강세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적인 찬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가 뭐 그 리뷰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못 잡으신 분들 또 저가 네. 매수로 고려할 분들은 충분하게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오늘의 눌림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의 공략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종목은요, 코오롱 티슈진인데 오늘 바이오주들이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그중에서도 코오롱 티슈진 10% 강세 보였어요. 코런 티슈도 많이 올랐고요. 네. 지금 대형주 전반에 걸친 흐름들도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시장의 흐름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갈 땐 대형주가 가다가 지수가 쉬는 과정에서는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형태고 네.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은 시장하고 무관하게 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은 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뭐 약간 출렁거린 그런 과정들은 났었는데 바이오 제약주는 제가 보기에는요 섹터별로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자, 코롱 티슈진 하면 생각나는 게 인보사라는 네. 단어겠죠. 과거 이제 인보사라는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임상산상이 폐기가 됐고 식약처에서 허가가 또 폐지가 됐고 또 FDA 임상 시험도 중단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자, 이 임상 시험이 다시 극적으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FDA에서 임상 시험이 다시 재개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골관전염 치료제, 지금은 이제 TGC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골관전염 치료제 임상 3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결과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폭 많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네. 바이오 제약주들은요. 이 이제 인보사, 이 티슈진 같은 종목들이 과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1000% 이상 갔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때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거의 곤두박질 쳐가지고 거의 뭐 정말 정말 안 좋은 네. 말로 정말 쪽방이 났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네. 예전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만 요즘에는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강해요. 맞아요.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느리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결국엔 바이오 제약주는 결과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는 인보사, 말 그대로 이제 TGC에 대해서 골관염 치료제가 3상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올해 그 송도에서 이제 골관절염 그 학회가 있었는데요. 그 학회에서 이 안정성과 유효성이 분명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분명히 확인이 됐죠. 일단 뭐 암 발생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관절염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될 사람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인공관절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효과가 분명히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관절염 치료제와 관련된 이 치료제 시장은 전 세계에서 이 회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시장에서 인상 상승을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기대치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일단은 판단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내년 2026년 7월 정도에 인상 3상 결과가 일단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현재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만큼 그 기대감에 의한 주가 반등세는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점진적인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그것이 통과했을 때 그 시세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충분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네. 자, 코로티 시즌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을 따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현 구간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10만 원으로도 보고 있던데 매니저님은 어디까지 공략을 하시나요? 일단 10만 원은 만약에 삼상을 네. 통과하게 되면 30만 원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거뜬한가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삼상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우리가 확답을 들 수가 없는 것이 그쵸. 문제이지만 네. 만약에 그게 통과한다고 한다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10만 원 돌과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니저님의 목표가는 한번 자, 어떤지 일단 오늘 들어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지난번에 저점 찍고 올라올 때부터 이제 이 치료제에 대한 그 기대감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올랐죠. 충분하게 조정받고 중간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점을 찍고 재반등에 나설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접근 전략을 단행하셔도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종가 41,200원을 기록했는데 제가 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약간 살짝 눌리거나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이제 53,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자, 손절가 35,000원 좀 크게 보고 좀 네. 멀리 보고 접근 전략을 고려하실 것을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 잡아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인사이트 더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이제 코로티 시즌부터 해가지고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 제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조선주에 대한 접근 전략에 대해서도 또 한번 강력하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네. 저는 오늘 무료 방송 녹화 내용들 MBN 골드, 네이버 MBN 골드 밴드. 한규수 네. 무료 주식 밴드 가시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무료 밴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한교수 매니저님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